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도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게 비타민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몸 안에서 제대로 비타민 C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즈의 기준이 되는 2g, 하루에 2000mg을 한 번에 먹으면은요, 흡수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량을 먹었는데도 별 느낌이 없거나 비타민 C가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서 유지되지 않는 거에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돕고 몸에 필요한 환경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작용 자체는 잠깐 농도가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500mg씩 나눠서 4번에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챙겨서 먹기란 사실 쉽지가 않죠.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앞타민 C의 강점이 나오는데, 비타민 C는 빨리 흡수되고 빨리 사라지고 빨리 산화되고 빨리 배출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앞타민 C는요,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느끼셨던 분, 그리고 고용량 복용이 부담스러운 분, 그다음에 여러 번 복용할 때마다 깜빡깜빡 잊고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염증 회복이나 그다음에 면역 기능 증강처럼 지속성이 중요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앞타민 C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타민 C는 양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비타민 C를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에서 비타민 C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서 이러한 그 비타민 C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충분히 효과를 체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있어서는 앞타민 C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흡수율 관련해서 리포조말 비타민 C가 흡수율이 뛰어나다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요게 좀 너무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그 리포소말 비타민 C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항상 비타민 C, 리포소말 비타민 C, 앞타민 C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리포소말 비타민 C는 앞타민 C에 비해서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리면서 비타민 C가 아까 불꽃놀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리포소말 비타민 C는 장작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를 비타민 C만큼 또 올리지만 천천히 올려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타민 C가 위장 자극 때문에 가지는 단점, 그 다음에 그 비타민 C 대비 피로회복이나 면역 보조처럼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목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소말 비타민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리포소말 비타민 먹으면 전부 흡수된다, 소변으로 거의 안 나간다, 비타민 C가 완전히 다른 급이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흡수에 상한선이 있는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고 남는 양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비타민 C는 이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데, 이 리포소말 비타민 C는요, 몸이 필요한 시간 동안에 적절한 농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소말 비타민 C는 그 비타민 C를 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서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고 혈중이나 백혈구 내의 비타민C 농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다가 그 얼음을 넣게 되면 얼음이 확 녹아버리잖아요. 그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현상인 건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요 더 천천히 녹고 오래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리포소말 비타민C의 특징을 비유하는 거고요. 찬물에다가 얼음을 넣게 되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얼음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앞타민C를 비유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소말 비타민C의 핵심은 흡수율이 100%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비타민C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의미 있는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흔히 착각하는 것들 중에서도 리포소말 비타민C라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계속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비타민C처럼 배출이 늘어나는 포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포소말 비타민C라고 하더라도 소변 배출이 거의 없다는 말 또한 역시 과장이고요. 몸이 충분하면 어떤 형태로든 배출 조절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리포소말 비타민C는 이게 보통 처음에 나왔을 때 4도씨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나 이런 거하고 드시면 오히려 그 리포소말 비타민C의 기능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비타민을 이제 복용하는 용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타민C 또는 리포소말 비타민, 앞타민C를 모두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먹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하게 몸 상태를 정리해 보면, 일단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비타민C가 감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일반 비타민C나 리포소말 비타민C는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기 초기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비타민C나 리포소말 비타민C나 앞타민C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비타민C를 4g에서 6g을 먹고, 또 쌍화탕이 이제 또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 초기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빠른 항산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비타민C를 나누어 먹거나 혈중 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는 리포소말 형태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의 급성 상황에서는 지속성보다는 즉각적인 보충이 핵심이다. 그래서 비타민C와 리포소말 비타민C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처지고 피곤한데 오늘의 컨디션,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비타민C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잘 맞습니다. 물론 앞타민C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감을 조금 더 빨리 느끼고 싶은 날에는, 그리고 한 번의 섭취로 체감 농도를 비교적 오래 유지해주는 리포소말 비타민C나 앞타민C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의 목적은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타민C보다는 리포소말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뇌 건강이나 그 다음에 면역 균형, 그 다음에 장 환경, 그다음에 두피나 모발, 그다음에 생식 기능, 만성 피로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타민C나 리포소말 비타민C보다는 앞타민C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상황들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누적이 되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짝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형태의 비타민C보다는 체내에서 오래 쓸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앞타민C의 형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그런 누적된 질환이나 어떤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더 잘 맞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C를 영양제 형태로 복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천연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천연 비타민C가 좋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C는 다 옥수수 전분에서 화학 공정을 통해서 분리한 합성 비타민C거든요. 합성 비타민C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특히 이러한 그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만 먹으면 충분한데 이걸 굳이 먹어야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연 비타민C냐 인공 비타민C냐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비타민C로서의 훌륭한 공급원인 건 분명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과거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고 수면이 부족하고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 가공식품에 노출되면서 몸이 소모하는 비타민C 양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먹어서는 예전만큼 식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가 채워지지 않는 시대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비타민C는 열과 빛, 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도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비타민C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영양제가 같은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그 가공 또는 인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흡수되고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우리 몸에서의 기본 연료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부족할 때 사용하는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을 안 먹고 영양제만 찾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기본 식사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제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균형 잡힌 선택은 음식을 일단 중심에 두시는 게 맞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인공이나 또는 가공된 형태의 영양소를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를 이렇게 뭐 배척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도 메가도즈 용법으로 많이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앞타민 C도 그런 용법으로 먹어도 되는지 하루에 몇 번 정도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타민C는요 흔히 말하는 메가도즈 즉 고용량을 목표로 해서 만든 그러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많이 먹어도 배출되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위장관에 부담을 주고 혈중 농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급격히 떨어져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타민C는 이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넣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섭취하면서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타민C를 메가도즈로 복용하는 것은요, 오히려 앞타민C의 장점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복용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앞타민C는 하루에 2회, 많아도 3회 정도 나눠서 섭취해서 몸 안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시간을 뭐 재가지고 집착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과 저녁에 한 알씩 생활 리듬에 맞춰서 꾸준히 그렇게 먹고 있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도 앞타민 C를 가장 찾는 흔한 경우는요. 바로 위가 약해서 비타민 C를 못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산성 환경에서 위가 굉장히 그 예민해지는, 위점막이 예민해지거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복에 드실 때 속쓰림을 유발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작용 자체가 비교적 완만하게 작용을 해서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많이 먹어라고 많이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내 몸에 맞게 비타민 C든 리포조널 비타민 C든 앞타민 C든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을 해서 여기까지가 나한테는 가장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드시는 거죠. 그래서 위장 문제 때문에 비타민 C를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앞타민 C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